조금 안타까운 거는 시험 공부입니다.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닌데 해야 되는 학생들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SAT와 TOEFL 크게 나눠서 SAT는 어느 정도 않으면은 하지 않는 거를 권하고 싶고 만만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수업량으로 학교를 전학을 갈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때문입니다. 조기 유학을 스스로 준비하는 우리들 조스맘 유학원. 안녕하세요. 미국역에 대해서 샅샅하게 말씀드리는 조스맘 카페 김성준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라서 조금 바빴고요. 오늘 영상으로 서로 좋은 시간들을 여러분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지금 이미 방학이 시작돼서 한국에 들어왔을 분들이 많을 텐데 겨울방학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학을 시작해가지고 이미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들어오셨겠지만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되나 아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9학년까지만 내용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 다음번 영상에서 10학년과 11학년들을 위한 어떤 계획들이 뭐가 있는지 빨리 말씀드리며 영상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학년 학생들 이제 지금 뭐 많이 바쁘지 않다, 내가 지금 미국에 유학 시간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기 때문에 이번 방학을 조금 쉬면서 가족들하고 보내고 싶은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미래에 대한 진로 결정입니다. 사실 생각해본 적 없으시겠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입시라는 과정을 보게 되면 진로 선택을 미리 얼마나 빨리 했는지에 따라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를 하고 살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어떤 직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가족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지인들, 친척들 만나시잖아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이라던가 주변에 있는 직업 세계들이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관심 있어 하는 주제라든지 전공, 직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매우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 어르신들은 막연하게 뭐 의사가 좋다 이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 좀 더 진취적으로 앞으로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서 이런 직업도 있어, 저런 직업도 있어 라는 얘기들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런 진로랑 잘 맞는지에 대한 거는 헛갈려 하거나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로 적성 검사 같은 것을 활용해 보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돈은 일부 들긴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내가 잘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등을 간단한 어떤 검사지만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활용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직업 중에서 마음에 드는 직업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학생들이 해야 될 거는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공은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전공이라는 게 딱 하나가 아닐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도 생각해보고 그 전공 합격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고등학교 때 들어야 되는 어떤 과목들도 있고 해야 되는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총체적으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원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현재 9학년 1학기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들은 과목을 뭐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내가 9학년 1학기 때 들은 과목을 바탕으로 해서 10학년 때 내가 하고 싶은 전공 할 때 들으면 좋을 과목들이 연관성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잘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그대로 하면 좋지만, 내가 지금까지 들은 9학년의 과목이 10학년, 앞으로 11학년 하는 데 있어서의 전공과 무게있겠다라고 했을 때는 빨리 10학년 과목을 전환을 해야 되고 9학년 2학기에 대한 과목도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목이라는 게 1년이라는 시간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9학년 2학기 때 그걸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선택 과목이라도 내가 더 들음으로써 내가 이미 전공이라든지 직업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계획을 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학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제 바라보는 과정에서 9학년 2학기는 활동이라는 것도 많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학교 원서를 딱 진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써야 되는 액티비티에 대한 부분은 8개에서 10개입니다. 10개를 어떻게 채울지가 우리에게 숙제인데, 그 10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땐 채워져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건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못 채워요. 야무지게 채워서 한 5, 6개가 최고고, 나머지는 없어서 못 채운다기보다는 채우긴 채우지만 그 실질적인 쓰임이 그렇게 크지 않은 활동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 채워넣기 같은 느낌이 될 수 있는 거죠. 조금은 깊이 있는 활동을 찾아야 되는데, 깊이라는 거는 오랜 기간 동안 해왔다는 뜻입니다.
9학년부터 10, 11까지 꾸준하게 해왔을 활동의 시작이 지금 여기 딱 있는 겁니다. 9학년 때 이런 활동 한두 개를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지만 나중에 10학년, 11학년에 갔을 때도 내가 꾸준하게 해왔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그 꾸준하게 보여주는 활동이 내가 어떤 목표에 가깝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의미 있는 활동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적어도 나중에 그 활동이 의미 있게끔 저희가 보통 생각하고 학생분들도 나중에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애초에 계획을 좀 의미 있게 했더라면 미래의 한 활동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이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미래의 직업이나 전공에 얼마나 적합한지 그거를 시나리오로 잘 짜가실 수 있도록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좀 미흡하다 생각이 들면 9학년 2학기부터 있는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빨리 찾아내서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 혹시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 좀 미리 알아낼 수 있는 방학이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거는 시험 공부입니다.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닌데 해야 되는 학생들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SAT와 TOEFL 크게 나눠서 SAT는 어느 정도 TOEFL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일단 SAT는 알다시피 두 가지 영역이잖아요. 영어랑 수학. 수학은 어떻게든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영어가 우리가 원하는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요. 일단 성공적으로 점수가 나왔다고 했을 때의 영어 점수는 500, 550점 정도는 잡습니다. 이 밑으로 나온다는 거는 앞으로의 우리가 SAT 점수를 못 쓴다, 안 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점수인데, 만약에 이 점수를 내기 위해서 토플 어느 정도 점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보통 토플은 무조건 80점, 90점 정도 안 나오는데 SAT를 하는 거는 좀 너무 이르다라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토플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토플은 2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점수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받은 점수가 실질적으로 대학교에 대한 쓰임이 없는 거죠. 토플 학원에서는 대부분 점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부를 가르칩니다. 시험용 점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점수를 내고 났을 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대학교 원서에 쓰지 못할 점수를 미리 만든 거라서 나중에 언제 다시 토플을 시험을 봐야 되고, 그러면은 현재 들은 어떤 학원에서의 노력에 대한 부분을 다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한 70%? 한 80%밖에 못 쓰는 거니까 한 20%는 굳이 쓸데없는 노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토플이라든지 어떤 시험을 준비하기보다는 지금 유학을 당장 가서 과목 위주로 영어를 준비하는 게 좀 맞고요. 기간에 어떤 1학기 때 했던 과목에서 영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따라하기 힘들었던 과목들은 그 과목을 위주로 영어를 준비하고요.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준비한 영어를 가지고 그 과목을 볼 거기 때문에 일단 내신 관리를 좀 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과목에 따른 영어 준비가 제가 봤을 때 제일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SAT와 TOEFL을 미리 한다기보다는 과목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준비가 충분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이 문제가 안 되고, 더 상위권 대학 탑티어 학교들을 원하는 학생들은 SAT와 TOEFL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나 끝냈거나 했던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내용들은 아닐 수도 있으니 일반적으로 미국 유학을 9학년 때 처음 가서 점수를 지금 만들어내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9학년들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생활에 조금 무료했거나 아니면 할 게 별로 없다고 느껴졌거나 아니면 학교가 너무 만만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수업량으로 학교를 전학을 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9학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수업은 물론 9학년, 10학년, 11학년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그래프처럼 올라가는 곡선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내가 듣는 과목에 따라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데, 과목에 따라서 언어 과정으로 가든 AP 과정으로 가든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있고, 학년이 올라감으로써 인해서 학교가 바라보는 학생들의 이해도가 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주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이들이 전학을 생각할 때는 학교에 대한 수준 자체가 올라가는 것도 있어서 내가 단순하게 9학년에서 10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학교까지 바뀌는 상황이 되면은 해야 되는 노력의 양이 1.1에서 1.2, 1.3이 아니라 1.5, 1.67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9학년에 대한 수업 자체가 난이도가 높지 않았음을 좀 더 이해하시고 10학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9학년에 대한 내신을 마무리를 잘하고 9학년 끝낼 수 있도록 이번 겨울방학 때 지금까지 했던 활동 및 학업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에 대한 9학년 편으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10학년과 11학년을 위한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또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